아, 고1 19년 6월 학평에 나왔던 지문에 2점짜리 보기 문제인데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죠. 2점짜리 보기 문제고 적절하지 않은 거다. 그렇다면은 어렵게 나오지 않고 내용 일치처럼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보기랑 선지랑 비교를 해 봅시다.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보기에서 안 나온 말들 있잖아. 뭐 있어, 뭐. 요거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 보기 없지. 그치. 그리고 역동적 삶의 의지를 규격화. 얘도 없죠.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치근히 이 말도 없죠. 그쵸? 없다. 치근히. 그리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한 본성. 요것도 없죠. 본성을 실현.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 다섯 번째는 본성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 규범. 없죠. 지금 보시면요. 사실 이 문제를 뭐 우리는 빠르게 푸는 게 시험 때는 제일 중요하겠지만은 여기까지 본 것만으로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혹은 이 지문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해를 했다 이거야. 왜? 지금 체크한 이 다섯 개 정도의 어구들이 보기 안 나왔잖아. 그러면은 지문에 나왔다는 말이잖아. 그럼 이 지문에 나와 있는 확실히 나와 있을 이 단어들을 조합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거 실제로 이제 문제 푸는 과정과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얘들을 조합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나도 지금 지문 안 본 거거든? 그냥 이 문제 틀어놓고 그냥 되는 대로 씨부리는 거고 틀리면 이제 좀 이따 지문 확인하고 틀렸네 헤헤 이러고 말 건데 일단 봐봐.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 불쌍한 사람을 치근히 역동적 삶의 의지를 규격화,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한 본성 실현, 본성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 규범 이렇게 다섯 개가 있단 말이야. 생각을 해봐. 이것들을 되게 뭔가 이쁘게 조합을 한번 해봐. 이쁘게 조합을 해봐. 자, 나쁜 짓. 1번 선지 보면은 그냥 해봅시다. 되는 대로 1번 선지. 나쁜 짓. 욕구. 2번 선지. 은촛대를 장발장에게 준 선물. 이 은촛대가 뭐야? 장발장이 은촛대를 훔쳤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은촛대는 얘가 훔친 게 아니라 내가 선물로 준 거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잡혀 들어가면은 작살 나잖아 인생. 이미 인생 박살 나 있는데 진짜 더 그냥 뭐 더 표현할 말이 없네. 욕을 못 하니까. 진짜로 끝장이 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미리엘 주교가 은촛대를 장발장에게 준 선물이라고 말한 것은 일단 어떤 의도예요? 어떤 의도? 장발장을 봐준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죠? 사랑을 베풀어 준 것. 그러니까 장발장을 봐주는 이 과정 속에서 사랑을 베풀어 준 겁니다. 그리고 장발장을 사랑을 베풀어서 봐줬다라는 이 말과 그냥 우리 지문에 근거하지 말고 그냥 여기 써져 있는 그대로 보자고. 역동적 삶의 의지를 규격화한다. 이 말이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니? 어? 이거는 지문 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 이미,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다 아니다. 나는 이미 여기가 정답이라고 이미 확신을 하고 있는데 역동적 삶의 의지를 규격화 이 부분은 당연히 지문에서 찾아야겠지. 근데 얘가 이 말과 매칭이 돼? 아무리 뭐 지문에서 확인해봐야 아는 것이겠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매칭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머지는 매칭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볼까요? 자, 3번 봅시다. 주교가 장발장에게 편히 쉴 곳을 마련해 준 거야. 왜 쉴 곳을 마련해 줬어? 왜? 쉴 곳이 없으니까. 그쵸? 쉴 곳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연히 불쌍한 사람이지. 불쌍한 사람에게 쉴 곳을 왜 마련해 줘? 측은해서 마련해 줬겠지. 그치? 4번. 장발장이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모습. 이건 뭐예요?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모습. 요거는 왜 베풀면서 살아가게 됐어요? 미리엘 주교가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 아니에요. 그쵸? 미리엘 주교가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에 감동받아가지고 엄청 부자가 된 이후에도 선행을 베풀며 살아간단 말이야. 이 장발장 소설 본 적 있니 혹시? 엄청 감동적인 소설이거든. 엄청 감동적이고 재밌어. 영화로도 나왔는데 안 봤으면은 학년불문하고 무조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지문 몇 개 끄적거리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장발장. 혹은 레 미제라블. 이게 원래 제목인 거고요. 이게 우리나라 버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요거에서는 영화도 있고요. 이 영화가 엄청 유명해요. 최근에 나왔던 뮤지컬 영화인데. 근데 뭐 지금 수험생한테 뭐 영화를 보세요라고 하진 못하겠지만은 일주일에 뭐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는 쉬는 시간 가질 수 있잖아. 그때 영화 보고 차분하게 즐겁게 보고 즐기면 좋죠. 자, 그래서 일단 순서 자체는 1번 선지 보고 2번 선지 본 다음에 여기서 살짝 의문 느낀 다음에 지문으로 가야 된다 이거지. 지문으로 가가지고 역동적 삶의 의지를 규격화 부분을 찾아봐요.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역동적 삶의 의지를 규격화. 빨리 찾아봐. 빨리. 빨리. 어딨어? 빨리 역동적 여기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고자의 이야기네요. 고자의 이야기.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성인 이름입니다. 공자, 뭐 순자 이런 철학가 이름이고요. 성무선학설을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연적인 욕구는 본성이다. 그래서 이것을 선과 악의 개념으로 다룰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딱 나눠진 게 아니라 소용돌이치는 뭐가 뭘지 알 수 없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죠. 영어로 하면은 K 카오스가 아니라 케이아스라 그러나 아무튼 이런 상태인데 맞나? 맞을 겁니다. 이러한 관점은 소용돌이처럼 역동적인 삶의 의지를 지닌 인간을 규격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무슨 말? 지금 이 역동적인 삶의 의지를 지닌 인간을 규격화했다는 말이 뭐와 연관이 있는 거죠? 에? 자연적인 욕구는 본성이기 때문에 선악으로 다루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쓴 말이잖아요. 그쵸? 뭔가 가르지 마세요. 나누지 마세요. 근데 여기에서 이 미리엘 주교가 은총대를 장발장에게 준 선물이라고 말한 것은 역동적 삶의 의지를 규격화? 선과 악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가 될 수 있겠지. 자, 봐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관적, 자의적 해석입니다. 자의적 해석입니다. 봐봐요. 여기까지 생각이 확장될 수 있단 말이야. 역동적 삶의 의지 규격화 이전에 미리엘 주교 일단 장발장이 훔쳤지, 그치? 훔침은 뭐냐? 악이다. 그쵸? 그래가지고 잡힐 수가 있죠. 그쵸? 그런데 미리엘 주교가 안 훔침. 이 말은 뭐예요? 악이 아님. 내가 선물로 준 거임. 그래서 이거를 진짜 개 억지, 진짜 오바, 센바, 그냥 다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이거야. 악을 악이라고 이 맨 처음에 이 악은 훔친 행동인 겁니다. 악이라고 하지 않음. 이거는 이제 선물 준 거라고 해가지고 감싸주는 거죠. 이 감싸주는 이 행위 자체가 장발장을 되게 안쓰럽게 여겨가지고 한 행동인데 그게 아니라 이 감싸줬다는 것이 그러면은 미리엘 주교가
악을 악이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사실 선과 악으로 구분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아니라는 건 알겠죠? 요 녀석은 굳이 따지자면은 우리는 이거 이 간단한 문제 하나로 이렇게 오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별로 안 좋기는 한데, 자, 우리는 기왕 했으니까 이야기를 좀 합시다. 우리는 이 1번, 2번, 3번에 어떠한 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설 중에 하나를 보면 나머지 두 개를 반드시 떠올려야 돼요. 그 이번에 방금 전에 우리 지문에서는 다른 것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자세히 안 봐가지고 모르겠다만, 일단 뭘 봤죠?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역동적 삶의 의지 규격화를 찾기 위해서 본 게 뭐죠? 바로 성무 선악설이죠. 그쵸? 요거는 이제 선악 구분이 없다. 인간의 본성은 선악의 구분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또 막 이어지긴 하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이 말을 보는 순간 바로 성선설과 성악설을 떠올려야 됩니다. 성선설을 봤을 때 나머지 두 개를 떠올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악설을 봤을 때 나머지 두 개를 떠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은 이 세 가지는 각자가 다른 주제가 아니라 세 가지가 세트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비교하게 나옵니다. 성선설은 뭐냐? 인간은 원래 선해요. 그리고 성악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원래 악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은, 장발장이 처음에 물건을 훔쳤다가 붙잡혔잖아요. 그리고 엄청 오랜 깜빵 생활을 했는데, 사실상 좀 억울하게 빵을 훔쳤는데 빵 그거 가지고 빵 쪼가리 가지고 십몇 년 뭐 이렇게 살았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 19년이구나 써져 있는 걸로 보면은. 그래, 그런 식으로 엄청 엄하게 범죄를 다스리는 그 입장은 사실상 사람은 원래 악하니까 고쳐줘야 된다, 요런 입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풀려나고 다시 은촛대를 훔쳤죠. 그 성악설의 입장으로 보면은, 거봐 이 새끼 또 나쁜 짓 하잖아, 원래 악하니까, 원래 나쁜 짓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고쳐줘야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체포해가지고 가둬가지고 조지는 거지, 정신머리 바짝 차릴 때까지. 그쵸? 하지만 미리엘 주교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잘못한 거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선해요. 잠깐 실수를 했을 뿐이지 인간은 원래 선해요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성선설과 성악설, 방금 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다 이거야. 성선설과 성악설의 그 뭐랄까요, 이념적 대립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사실은 이 보기에 있었단 말이죠. 경관이 체포를 하는가, 미리엘 주교가 그걸 체포하지 않도록 하는가 사이에 성선설과 성악설의 입장이 섞여 있었던 거야. 되게 의미가 있죠. 간단한 문제. 사실 이제 미리의 역동적 삶의 의지 규격화 이상하지 않니?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거기에서 사실은 지문 확인하고 답이 나왔어야 됐는데 여기까지 이야기가 온 거지. 그래서 미리엘 주교는 실수니까 선하다라고 믿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선하다라고 믿어가지고 장발장은 어떻게 돼요? 붙잡히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고, 어떻게 돼? 나중에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음? 정체를 숨기고 선행을 베풀어 살아가는 선한 사람이 되잖아요. 원래 도둑질을 했었던 사람이. 그쵸? 그래서 미리엘 주교는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에게 편히 쉴 곳을 마련해 준 것은 불쌍한 사람을 측은히, 이건 그냥 읽어도 나오죠. 뭐 근거를 찾아야 돼? 아니잖아. 그냥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당연히 말이 되는 행위잖아. 그치? 그리고 4번. 장발장이, 근데 이런 애들 근데 찾아주긴 찾아줘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는 당연하게, 이 녀석은 당연하게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다른 녀석은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범위에서 나와 버릴 경우에는 지문을 찾아가지고 비교를 해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진 지문을 낸 다음에
우리 상식으로 그냥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지문에 근거해서 틀리게 만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되게 많다. 그래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한 본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겠죠, 당연히. 선행을 베풀어 살아가는 모습. 남이 선행을 베풀게 억지로 막 붙잡고 막 족쇄로 막 수갑으로 얼매이고 선행하세요, 선행해 이 새끼야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한 본성 실현, 이것도 뻔한 말. 근거는 노란색 있는 부분 찾아가지고 읽어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5번 장발장에 체포되어 수감된 것은 본성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규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겠죠. 본성을 왜 바로잡아요? 본성을 다시 성악설 이야기 다시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 본성을 잘못 드러내는 놈이 있으면 악한 본성을 이런 것입니다. 노란 부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색깔이 써져 있는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겠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뻔한 이야기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대한 이 해설이나 그 해설지에 나온 그냥 선지의 근거 그건 나오잖아 검색하면은 그것 이외의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사실 2분 3분이면은 될 이야기를 좀 길게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